안녕하세요. 알파풀 정은희 강사입니다. 단 20일 만에 끝내는 커말 2급 실기 과정을 여러분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3번 실기 문제 3번 바로 분석 작업이죠. 분석 작업은 두 문항이 출제가 되어 각각 10점씩 도합 20점의 배점이 바로 분석 작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분석 작업을 우리 앞 시간에 피벗 테이블을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렬 작업, 부분합 작업, 목표값 찾기, and 데이터 통합 이 내용들을 학습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출발해 봅시다. 고! 먼저 정렬은요. 가나다라 바바사 1, 2, 3, 4, 5, 6, 7 이것이 정렬 작업이에요. 그래서 특정 필드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재배열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 정렬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정렬도 단독으로 출제가 됩니까? 이러는 분이 계시는데 출제가 돼요. 네. 정렬은 뭐 그냥 눈을 감고도 하겠다 이런 분 계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난이도가 제일 쉽긴 한데 바로 여러분이 정렬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특정 데이터 범위 지정하고 데이터 탭에 정렬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뭐가 어렵다는 거지? 자,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요. 자, 방법이요. 보시면은 정렬 작업, 기본 작업 봅시다. 먼저 보시면은 이 나이가 차례대로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많은 사람 순서로 나열하고 싶어요. 이게 정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커서를 이렇게 아무데나 놓으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 탭에 정렬 누르면 돼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 제가 삭제를 다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맨 처음에 떠요. 그러면 기준 추가 어떤 필드를 중심으로 정렬할 거니? 나는 나이. 그럼 나이를 어떻게? 작은 값에서 큰 값은 오름차순. 반대로 큰 값부터 나오게 하려면 내림차순. 된 거죠. 자, 정렬 기준에는 셀값, 셀색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셀색 요 색상으로 정렬하는 것도 정말 잘 나온다는 겁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거 보여드리죠. 자, 나이 오름차순으로 정렬할게요. 확인 이렇게 누르면 끝나요. 제일 어린 사람이 먼저 나왔네. 그죠? 이게 정렬이에요. 정렬이 세상에서 제일 쉬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제는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소속을 중심으로 정렬하세요. 근데 소속의 순서는 블랙 아울, 드래곤, 이글스의 순서대로 정렬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정렬한다는 거는 숫자는 1, 2, 3, 4, 5, 6, 7 내림은 19, 87, 65, 43 그 다음에 이 문자는 A, B, C, D 영어면 그죠? 그 다음에 한글은 가나다라 마바사 이 순서. 근데 문제는 얘처럼 블랙아울, 드래곤, 이글스의 순서대로 정렬을 해달라고 한다는 거는 가나다 순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소속을 가나다 순서대로 정렬을 한다면 드래곤부터 나오는 거 맞아요? 드래곤, 블랙아울, 이글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블랙아울, 드래곤, 이글스의 순서가 되도록 해달라. 그리고 소속이 같은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나오게 해달라. 그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그런 패턴이 나와요. 그럴 때는 데이터에서 정렬 들어갑니다. 범위 이렇게 클릭해 놓으면 됩니다. 정렬 들어가요. 그러면 자, 정렬 기준이 이제 뭡니까? 소속이죠. 근데 셀 값으로 정렬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가나다 순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뭐냐? 사용자가 지정한 순서대로 사용자 지정 목록을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목록에다가 여러분이 써주면 돼요. 뭐부터요? 블랙아웃,
블랙 아울, 엔터 꽝, 그 다음에 드래곤, 그 다음 이글스. 이 순서대로 나오게 해달라. 추가 반드시 눌러줘야 돼요. 어때요? 들어갑니까? 확인. 이렇게. 그 다음에 소속이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먼저 나오게 해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두 번째 기준을 추가하면 됩니다. 뭐예요? 나이. 그 다음에 큰 값부터 먼저 나오게 하려면 내림차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확인. 보세요. 블랙 아울부터 나와요. 그리고 똑같은 블랙 아울 소속이라면 나이가 많은 이선덕 씨가 먼저 나온다 이겁니다. 됐죠? 그 다음 드래곤이 나왔습니다. 드래곤도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이글스 나이가 많은 사람에서 적은 순서. 이런 정도의 난이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능해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렬을 배웠고요. 그 다음 내용 또 살펴봅시다. 이번에는 부분합에 대한 문제, 우리 시험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부분합은 아주 예전부터 일찍이 기출문제로 상당히 많이 나왔죠. 부분합은요,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거죠. 끼리끼리 묶어서 그것의 합계는 얼마니, 평균은 얼마니, 이걸 구하는 게 부분합이에요. 근데 이때 주의사항은요, 부분합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그 어떤 필드를 중심으로 그룹할 거냐, 그 필드는 반드시 선행 조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sort, 정렬 작업이 꼭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합은요, 일단 시험에 나오면 정렬부터 먼저 하고, 두 번째, 여기 여러분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이 있습니다. 요걸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부분합 시트에 대해 다음 지시사항 처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복잡하게 나와요. 대리점 주문 내역표에서 제품명별 단가 수량의 합계 평균이 나타나도록 부분합을 작성하세요. 자, 여러분 제품명 중심으로 똑같은 제품명 끼리끼리 묶은 다음에 그것의 단가와 수량의 합계 평균 얘네가 나오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품명 끼리끼리 묶는다는 거죠. 그럼 이 제품명은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오름차순 정렬하세요. 나왔죠? 단 똑같은 제품명에 대해서는 수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뭔 얘기예요? 제품명 똑같은 거 끼리끼리 정렬을 하고 제품명이 똑같다면 수량이 큰 값이 먼저 나오게 해달라 이겁니다. 평균과 합계에 표시되는 순서는 상관없다. 즉 평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합계가 요약이에요. 예, 요약이 나중에 나와도 되고 또는 요약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평균이 나와도 그것은 개념치 않겠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과 합계의 결과값은 각각 하나의 행에 따로 이렇게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별도의 행에.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여러분 부분합 보이죠? 바로 여기에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부분합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A3 클릭하고 무엇을 중심으로요? 제품명별로. 그죠? 뭐뭐별로 그 애가 그룹화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정렬부터 가라 그랬죠. 정렬. 무엇을 기준으로? 참고로 여러분 다 기준 삭제하겠습니다. 자, 기준 추가. 무엇부터? 그렇죠. 제품명. 오름차순. 그죠? 그리고 제품명이 똑같으면 어떻게 한다? 두 번째 기준 추가. 수량. 수량을 어떻게 해요? 큰 값이 먼저 내림차순 해라.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확인.
어때요, 여러분? 네네네, 나왔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커서를 딱 갖다 놓고 범위 안 잡아도 됩니다. 커서만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저는 A3번지에 놨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라? 네, 바로 여러분 데이터 메뉴에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 개요에 보시면은 부분합이라는 애가 존재합니다. 부분합을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그룹할 항목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정렬한 그 항목, 제품명 이렇게 돼야 돼요. 사용할 함수는요. 합계와 평균인데 합계부터 먼저 해도 되고 평균부터 해도 돼요. 여러분 편한 대로 합계, 모와 모의 합계, 여러분 단가와 수량의 합계. 따라서 여러분 부분합 계산 항목에 수량이 체크돼 있죠. 단가도 체크. 안 돼 있으면요. 둘 다 체크.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요. 확인 눌러주면은 어때요? 대형 TV 요약 이렇게 나오네요. 비디오 요약에. 그리고 왼쪽엔 윤곽선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네, 바로 평균도 구하라고 했죠. 단가와 수량의 평균이 나와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분합을 또 해줘야 돼요. 네. 한 번에 평균과 합계를 동시에 구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합계를 구했잖아요. 얘네들에 대해서. 그러면 평균을 구하려면 부분합을 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자, 커서는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방금 전에 부분합 어디로 갔었죠? 그렇죠. 데이터의 개요 그룹에서 부분합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서 필기 때도 여러분이 열심히 외웠겠지만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기존의 부분합은 유지하면서 평균이 나오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러려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말 보이세요? 예, 새로운 값으로 대치. 요거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기존의 부분합이 없어지면서 평균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요거 체크를 항상 빼주는 거 잊지 마세요. 빼주고 함수는 제품명은 그대로예요. 사용할 함수는 합계 대신에 뭐다? 평균. 이렇게 골라줘요. 그러면 기존의 부분합이 유지된 상태에서 평균으로 계산한 단가와 수량, 얘네들의 각각의 평균이 덮어쓰기가 되면서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네, 이러면 끝이에요. 풀 수 있겠습니까? 문제 나와봤댔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 정렬하고 그 다음에 문제 여러분이 보시면서 평균과 합계다. 함수 두 개네. 그러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 요거 체크 해제를 해야겠다.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밑에 요약 나와요. 어려움 없지요. 자, 요 문제. 자, 그 다음 목표값 찾기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시험은 복불복이지만 그 분석 문제에서 목표값 찾기가 시험에 나오면 아싸 이렇게 돼요. 왜냐면 난이도가 제일 쉬우니까요. 목표값이요. 네. 그러니까 결과값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 즉 그 목표치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값을 얼마로 바꿔야 내가 원하는 목표치를 이룰 수 있겠다. 바로 이걸 구하는 거죠. 그러면 목표값 찾기가 시험에 나오면 가상분석, 데이터의 도구의 가상분석에서 목표값 찾기만 누르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요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문제 곧바로 들어갑니다. 목표값 찾기 시트에 대해 다음 지시사항 처리하세요. 소유주 모임표의 이익에서 수입금액 B의 14번지랍니다. 여기요. 이 금액이 현재는 201만 4,800원이에요. 현재가. 근데 이게 210만 원이 되려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예요. 이 210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현황 데이터의 투자 주식수 보이죠? 이 애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현재는 3,000입니다. 이 값이 얼마로 바뀌어야 되는지 이걸 구하는 게 바로 목표값 찾기 기능이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예.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자, 수익금액 보이세요? 예,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거 데이터 제가 다시 바꿀게요. 자,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수익금액이 201만 4,800원이에요. 이 금액. 참고로 목표값 찾기는 이렇게 계산식의 결과값이에요. 그죠? 자, 그럼 문제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1번 데이터에 2번 데이터 도구 그룹의 가상분석 예측이에요. 예측의 가상분석에 뭡니까? 목표값 찾기.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수식 셀이 뭐예요? 현재 이 셀. 그럼 이 셀에 B14번지 값이 얼마로 바뀌길 원해요? 찾는 값 얼마? 210만 원. 210만 원. 아, 이거를 여기다 쓰는군요. 예, 이렇게요. 21만 210만 원.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B의 14번지가 210만 원이 되는 거. 이게 목표치예요. 그러면 210만 원이 얘가 되려면 값을 바꿀 셀 보이죠? 예. 어떤 셀을 바꾸길 원하느냐? 바로 투자 주식수가 얼마가 되길 원하느냐. 이게 바뀌어야 돼요. 예. 210만 원이 되려면 얘가 얼마로 바뀌어야 되느냐. 이게 궁금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클릭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답을 구했다고 하죠. 얼마? 3,130개 주식수가 되면은 결과 210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구해줘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답 나오면 다음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어때요? 이 정도. 아, 그래, 풀 수 있겠다. 이해돼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해봐요. 자, 확실하게. 빈칸에 연습. 자, 어떤 애가 있어요. 자, 국어, 영어, 수학. 그래서 국어 점수가 65, 영어 55, 수학 45. 평균. 자, 현재 현실의 평균은 얼마냐? 는 해버리지. 가로 열고 얘네 세 과목 가로 닫고 엔터. 자, 현재 평균 55예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 평균 65가 되려면 영어 점수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목표값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해보세요. 평균이 65가 되기 위해선 영어 점수가 몇 점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자, 지금 당장 구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야 가상분석 가죠. 그렇죠. 그 다음은요. 목표값. 그 다음은요. 예, 수식셀은 C의 6번지. 얼마로 바뀐다고요? 65점이 되길 원해. 그러면 값을 바꿀 셀은요. 영어 점수가 몇 점이 되어야 하는가? 영어 점수 셀 클릭 확인. 답 나왔네요. 확인. 얼마요? 평균이 65가 되기 위해서 영어 점수가 85점이 되면 국어와 수학은 현재 점수 그대로 유지하고 영어 점수가 85가 되면 평균 65에 도달할 수가 있겠네. 이런 결론입니다. 좀 이해됩니까? 네, 이게 목표값. 정말 쉽지 않아요? 아, 그렇다. 그죠? 자, 그 다음 또 데이터 통합. 우리 시험에 이 데이터 통합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 1급, 2급 공통이에요. 데이터 통합이요? 예. 이 데이터 통합 문제는 우리
그 커말 2급 실기도 되게 잘 나오고 1급에서도 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물론 난이도는 1급이 조금 높아요. 통합은 뭡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탁 컴팩션 요약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얘는요, 그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자, 직접 문제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그래도 됩니까? 예, 이거 기출문제 예제입니다. 그대로예요. 갖고 오는 거예요. 자, 데이터 통합 시트에 대해 다음 지시사항 처리하세요. 그러죠. 직급별 실적 현황표에서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해 서울 본사, 부산지구, 광주지구에 대한 직급별 목표 실적의 합계를 우리가 사용할 함수는 합계입니다. 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의 합계를 직급별 실적 합계인 G13에서 I16번지 영역에 계산해서 완성해달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문제를 먼저 보여줘요. 그럴까요? 자, 여러분 여기 데이터 통합 기본. 자, 기본이 먼저 나왔고 데이터 통합 나왔는데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오, 예.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직급별, 자, 문제 좀 어려운 척하고 이렇게 나왔네요. 좀 보셔야 돼요. 서울 본사, 부산, 광주. 얘네들을 서울에도 사원이 있고 부산에도 사원이 있고 광주에도 사원이 있어요. 그럼 이들의 목표액이 있어요. 이렇게 보여요? 이 목표액, 사원의 목표액을 전 지점의 사원들의 목표액을 여기다 보여달라 이거예요. 합계로. 그 다음에 사원의 실적액 있죠? 실적액도 모아서 그 합계를 여기다 탁 찍어달라 이거예요. 아,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잠깐만요. 몸풀기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잠깐 연습하고 올게요. 자, 여기 1월 달에 저기 광열비, 식료품비, 공과금 얘네들 지출액 나와 있고 2월 달도 나와 있어요. 이들을 요약하여 통합 결과 지출 내역, 지출액 여기다 보여주고 싶다 이거예요. 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결과를 여기다 뿌려야 되잖아요. 지난 1월, 2월 달 이 2달 동안 총 광열비는 얼마가 지출이 되었고 식료품비는 2달 동안 얼마나 지출이 되었으며 공과금은 또 얼마나 지출이 됐을까? 요약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G의 5번지에다 그냥 커서 놓을게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데이터로 가요. 그 다음 데이터 도구에서 여러분 요거 통합 보이죠? 통합이라고 써 있습니다. 요거 띵. 그러면 사용할 함수가 만약에 평균이라면 평균을 고르면 되고 합계라면 합계를 고르면 돼요. 개수라면 개수를 고르면 됩니다. 예? 요거 문제를 읽으면 돼요. 우리는 합계. 그러면 어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애들을 모으려면 그 지점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조라는 건 1월 달의 내역부터 요 내용, 요만큼 범위 이렇게 다 잡아줘요. 그리고 추가. 그 다음에 2월 달 데이터 범위 보이죠? 얘도 이만큼 다 잡아요. 추가.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러분 현재 범위 잡은 곳에서 맨 위에 줄은 합산 작업에 포함됩니까? 맨 위쪽은? 이건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행은 데이터 합산 즉 합계 계산 범위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범위 지정한 곳에 이 왼쪽은 어때요? 왼쪽도 그쵸? 합계에 포함되는 게 아니죠. 실제 데이터가 요거는 실제 데이터 합산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얘네들은 그냥 글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행 왼쪽 열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얘네는 계산이 아니라 그냥 레이블이야. 텍스트야. 됐죠? 그러니까 합계를 계산할 거는
이 범위에서 이 줄 빼고 요거 왼쪽 빼고 요 줄 빼고 요거 빼고 나머지만 똑같은 것끼리 더해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끝입니까? 예, 확인. 어때요? 따라라란 따라라란 어떻습니까? 경조사비 50만원. 1월달은 경조사비가 없지요. 2월만 있어요. 50만원 맞죠? 광열비 90만원. 1월달에 40만원, 2월달에 50만원. 그래서 도합 90만원. 확인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요약이에요. 통합. 그럼 이게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자, 스트레칭 끝냈으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될까요? 이거는 좀 애매모호한데요. 왜요? 여기에 답을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직급 사원 대리 팀장이 써있죠? 써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 테두리 범위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으면 돼요. 범위를 이렇게 미리 왼쪽 열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범위를 잡아요, 여러분이. 아,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통합이었죠. 예. 그리고 함수는 합계가 맞죠? 예. 그 다음에 참조 범위는요. 여러분, 문제 A4부터 D8까지 다 잡아야 됩니까? 다 잡으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사원 이름은 여기서 병합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통합 범위는 직의, 목표, 실적, 직급별 실적, 목표 얘네들을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할 레이블의 첫 번째 줄 왼쪽 열 얘네들이 레이블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원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원본 데이터 여기 여러분 결과에 나올 애들이 직급부터 나오기 때문에 직의하고 직급하고 다른데 이건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범위를 사원명을 제외하고 이렇게 범위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예, 왼쪽 열 얘가 레이블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것만 있으면 돼요. 추가. 그럼 부산도 똑같습니까? 당근이죠. 부산도 지금 추가했죠. 그리고 범위를 곧바로 이렇게 잡으면 돼요. 아, 부산 범위를 네 추가. 세 번째 광주 직의. 그 다음 이렇게 맞아요? 네, 추가 잊지 마세요. 세 개 따라라란 따라라란 따라란 들어왔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 범위 지정한 곳에 위 그리고 맨 왼쪽 열은 합계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 눌러요? 확인하니까 답이 아주 깔끔하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해되죠? 요 정도 풀 수 있겠어요? 아, 예, 그래요. 풀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나 시험 보러 갔는데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 정말 역대급이었다. 정말 나 너무 운이 없어. 나 해피하지 않아. 막 이런 분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1급 정도 난이도인데 2급에도 나올 수 있어요. 이 상시 문제는 항상 난이도가 복불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데이터 통합에서 어려워 봤댔자 이 정도예요. 제품명 보이세요? 예, 제품명 매출액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면은 제품명을 이렇게 빈칸으로 나와요. 그럼 문제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과일이 포함된 모든 제품들, 과일류의 제품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이 왼쪽에다가 과일로 시작하는 모든 제품의 매출액 그러면 과일하고 와일드카드인 별 이걸 찍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요? 예. 그 다음에 차이나로 끝나는
제품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차이나로 끝난다고요? 네. 그러면 별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차이나. 이렇게요. 됐나요? 아, 물병으로 해야겠다. 이게 겹치는데. 예. 물병으로 끝난다. 물병. 이렇게 와일드카드를 쓰면 돼요. 그러면 과일로 시작하는 제품들의 매출액의 합계, 물병으로 끝나는 매출액의 합계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범위를 잡아야죠. 내가 데이터 통합으로 바로 이 범위에 피팅되는 결과를 구할 거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그 다음 데이터 도구에서 통합 들어갑니다. 그럼 함수 합계로 되어 있죠? 예, 합계를 구하라고 하면 합계. 그 다음 참조 범위는요. 여러분 이 범위 전체를 다 잡으시면 돼요. 그냥 하나니까. 이렇게. 그리고 추가. 자, 여러분 여기 추가하면 어때요? 맨 첫 번째 줄 그리고 맨 왼쪽 열은 레이블이 되지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어때요? 오, 신통방통한데 답이 나오네? 나와요. 이렇게 난이도가 데이터 통합 문제 가장 어려우면 이 정도까지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할 수 있겠죠? 네, 희망을 갖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이제 봐야 할 내용이 뭐냐면 실전 기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먼저 1번 문제는요. 그 상공회의소에서 공개 문제로 이런 문제도 나는 낼 거니까 너네 대비해 라고 하는 공개 예시 문제입니다.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표 1에서 포지션을 투수, 보수, 내야수, 외야수, 자, 이 순으로 정렬을 하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딱 보니까 어때요? 이게 가나다 순서입니까? 예? 가나다 순서예요? 아니면 내림샷은 하타파 순서인가요? 아니죠. 티읕, 피읕, 니은, 이응. 딱 봐도 어때요? 이거는 어떤 것도 아니다. 바로 사용자 정의. 이걸로 이제 정렬을 하고 만약에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 가입 기간의 셀 색이 RGB 레드 그린 블루에 216 레드가 216 그린 28 블루 188인 값이 먼저 표시되도록 정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색상이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지 함께 봅시다. 먼저 뭐 하면 돼요? 예, 보죠. 일단 문제를 봐요. 자, 문제 보시면은 이겁니다. 짠! 공개 문제. 이거예요, 데이터가. 예, 포지션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제일 먼저 어디로 간다? 1번 정렬. 그죠? 그 다음은요. 정렬 기준 뭐? 포지션. 자, 정렬 기준 셀값. 정렬은요. 오름 내림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뭐죠? 사용자 지정 목록. 그리고요. 빛의 속도로 쓰라 그랬죠. 뭡니까? 투수 엔터광, 보수 엔터광. 그 다음은요. 내야수 엔터광, 외야수. 오타 주의하세요. 이렇게 입력을 하라고요. 그리고 뭐? 추가 반드시 눌러줘야 돼요. 추가 작업해서 여기 들어갔는지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돼요. 투포, 내야수, 외야수 들어갔네요. 확인. 한 번 더 확인. 됐어요. 그럼 정렬이 됐죠? 그죠?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냥 섣부르게 나왔군요. 왜냐면 기준을 추가해야 되는데. 자, 참고로 오름차순 되었죠? 아닙니다. 사용자 지정에서 뭐 투수, 포수, 내야수 이거 골라줘야 돼요. 확인.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포지션이 여러분 똑같은 경우 뭐 하라 그랬습니까? 가입 기간, 색상 정렬, 그죠? 기준 추가, 포지션이 똑같다면 가입 기간 이거 골라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입 기간은 뭐 색상, 그죠?
레드, 그린, 블루가 216, 218, 188 색상이 위에 오도록 똑같은 포지션일 경우 셀 색 여기 있습니다. 아하. 위에 표시. 그럼 색상 골라야 되잖아요. 없다고 나오죠? 자, 잘 보세요. 없음 나오죠? 이걸 눌러서 색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215, 228, 188이네요. 네, 이게 여러분 버전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지금 이 색깔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제가 고를게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확인. 보세요. 그러면 투수, 똑같은 투수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색상, 가입기간, 요 색상 표시한 애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포수 같은 경우도 어때요? 예, 여기, 요 색깔. 근데 얘는 어때요? 색깔이 똑같네. 그죠? 이렇게. 내야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어때요? 색상 표시한 애가 먼저 나온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렬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석 작업 기출 시트에 대해 다음 지시사항 처리하세요.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해 표1, 표2, 표3에서 품명별 데이터의 입고, 출고, 재고량의 합계를 표4의 G14에서 I22 영역에 계산하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품명 기준으로 그죠? 입고, 출고, 재고량 합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봅시다. 바로 이건데요. 품명이 나와 있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범위 다 잡으라 그랬죠. 잡고 어떻게 한다? 예, 빛의 속도로 갑니다. 자, 통합으로 가서 여러분 요거 다 삭제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합계. 그 다음 참조 범위는요. 먼저 표 1의 범위 전체 다. 그죠? 예, 품명 기준이니까 이렇게 추가. 그 다음은요. 표 2 분명부터 전부 다. 그 다음은요. 추가. 그 다음은요. 표 3 짜자자자잔 추가. 됐습니까? 그리고요. 사용할 레이블 첫 번째 줄과 왼쪽 열은 레이블 체크 요거 여러분 빠졌는지 보세요. 그리고 뭐만 누르면 된다? 확인. 나 통합 문제 정말 잘 풀 수 있겠다. 이렇게 나오면 다음 문제. 맞았는지 틀렸는지 계산 작업 할 필요 없어요. 믿고 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통합을 잘못하면 참조 잘못됐다고 에러 메시지 떠요. 예, 그러니까 믿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전 기출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요 정도 난이도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분석 작업에 대한 문제 우리가 이제 피벗, 이 앞 시간에 피벗 했어요. 그리고 정렬, 부분합, 그리고 목표값 찾기, 데이터 통합 이렇게 벌써 5개 작업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시나리오, 데이터표 이 내용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나리오와 데이터표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꼭 반복 학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땡큐.